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셨나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 깼다가 불 켜고 모기 찾느라 고생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다리가 모기에 물려서 간지럽고 정말 짜증나죠? 저는 40년간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했던 이상철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모기의 진실과 60년 이상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년 퇴치법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기를 그냥 여름철 불청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나요? 모기는 단순히 가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무서운 병들을 옮기는 질병 매개체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한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후부터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모기에 물려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빠르게 차단하고 제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방어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뇌염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사율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치사율이 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심각한 차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중에 파는 살충제만 의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기향을 하룻밤 내내 피우고 주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전자모기향을 침실에서 계속 켜놓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시중의 모기 제품들에는 알레트린, 프랄레트린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성분들이 장시간 흡입되면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호흡기가 예민하고 간이나 신장의 해독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이런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일할 때 실제로 목격한 사례인데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여름 내내 모기향을 밤새 피우고 주무셨더니 만성 기침이 생기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호흡기에 염증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화학 성분들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모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기향 피우면서 동시에 전자 모기향 켜놓고 거기에 스프레이까지 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화학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몸에서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주무실 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이런 화학물질을 들이마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화학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년 모기 퇴치제부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모기 완전 차단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모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건소에서 일할 때 실제로 목격한 사례입니다. 73세 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여름에 저녁 산책을 나가셨다가 모기에 몇 번 물리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기 물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는데 며칠 후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진단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일본뇌염이었어요. 다행히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되셨지만 한 달 넘게 입원하셔야 했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모기가 무서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기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요. 이 시간대에 모기들이 혈액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왜 이 시간대인지 아세요? 첫째, 기온이 떨어져서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되고, 둘째,
습도가 올라가면서 모기가 선호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기에 물리는 경우에 80%가 잠잘 때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잠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모기를 쫓아낼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피를 빨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체온, 땀 냄새가 모기를 강하게 유인해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일어나기도 하고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팔다리가 노출되면서 모기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건소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있더라는 거였어요. 밤에 자면서도 모르게 물린 거죠.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잠도 얕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운데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날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간 계속되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모기향이나 전자모기향, 살충제를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시중에 모기 제품에 들어가는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재검증에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7월에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레트린은 1949년부터 사용되어 온 살충제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일형 모기향, 전자모기향, 그리고 스프레이형 살충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문제가 된 건 유럽연합에서 먼저 이 성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화학물질청에서는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기는 분해산물이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용을 최종 불승인했어요. 우리 환경부에서는 유럽의 평가 방식에 과학적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거죠.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직접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 중에서도 그럼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써온 모기향이 몸에 안 좋은 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을 들이마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한 75세 되신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여름이면 모기향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혹시 그래서 요즘 기침이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잠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모기향을 피웠는데 아이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환경부에서는 당장 위험하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대는 모기향이나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도 별로 없었던 시절부터 써왔잖아요. 그때는 모기만 죽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창문 닫고 모기향 피우고 살충제 뿌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 나이 되면 폐 기능도 약해지고 해독 능력도 떨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그동안 축적된 화학물질들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독성 물질들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호흡기도 약해지고 화학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약품 없이도 모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 웹MD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한 방법들이고요. 국제 생의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함께 사올 수 있는 것들이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마늘을 이용한 방법은 한 달 효과가 지속되고 계피를 이용한 방법은 2주 정도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시중 모기향 한 통 값이면 한여름 내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 좋은 건 바로 마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마늘 5쪽을 준비하시고 물 2큰술과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그 다음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걸러서 즙만 받아내시면 됩니다. 이 마늘즙을 모기가 자주 나타나는 곳, 창틀이나 문틈, 침대 모서리 같은 곳에 발라두시면 돼요. 마늘에 들어있는 황 성분을 모기가 아주 싫어해서 마늘 냄새가 나는 곳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한번 발라두시면 한 달 정도 효과가 지속되니까 정말 경제적이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번째는 계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계피 스틱을 잘게 썰어서 준비하시고 소독용 에탄올에 2주간 담가두세요. 비율은 에탄올 8에 계피 2 정도가 적당합니다. 2주 후에 이 계피 우린 물을 정제수와 1:1로 섞어서 스프레이 병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모기가 나타나는 곳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피부보다는 옷이나 커튼, 침구류에 뿌리시는 게 좋아요. 계피 향이 모기를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집에 남은 맥주가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김 빠진 맥주 400ml에 구강 청결제 100ml를 넣어주세요. 비율은 4:1이 적당합니다. 여기에 소금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서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시고 스프레이 병에 담으시면 됩니다. 모기는 알코올 향과 구강 청결제, 멘톨 성분을 아주 싫어해요. 이걸 창가나 현관문 주변에 뿌려두시면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나 귤,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을 드시고 나서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을 잘게 잘라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그 다음 불에 타지 않는 사기 그릇이나 금속 그릇에 넣고 태우시면 됩니다. 감귤류 껍질에서 나오는 연기와 향이 모기를 완전히 쫓아내줍니다. 태우지 않고 그냥 말린 껍질을 집 안 곳곳에 두어도 효과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에탄올 70ml에 페퍼민트 워터나 편백수 30ml를 섞고 여기에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라벤더 오일을 5ml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잘 섞어서 스프레이 병에 담고 집 안 곳곳에 뿌려주시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향도 좋고 공기도 상쾌해져서 일석이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모기 퇴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봅시다. 이제 모기를 쫓아내는 식물들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라벤더가 대표적인 모기 퇴치 식물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방충제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식물이에요. 침실 창가에 라벤더 화분을 놓아두시면 모기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류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요리에도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죠. 베란다나 창가에서 키우시면서 필요할 때 따서 요리에도 쓰시고 모기도 쫓고 일석이조입니다. 제라늄도 강력한 모기 퇴치 효과가 있어요. 특히 레몬 제라늄은 향이 강해서 모기가 아예 접근하지 못합니다. 페퍼민트는 키우기도 쉽고 번식력도 강해서 한번 심어두시면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잎을 따서 우린 물을 만들어 스프레이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화분으로 두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물기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는 고인 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모기는 아주 작은 물웅덩이만 있어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양의 물에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 1스푼 정도만 있어도 모기 유충이 자랄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곳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화분과 베란다 관리. 화분 받침대는 매일 확인하세요. 물을 준 후에 받침대에 고인 물을 반드시 버려야 해요. 식물이 목말라 할까봐 하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모기 번식지가 되는 거예요. 베란다에 있는 양동이나 물통, 심지어 버려진 페트병 뚜껑에 고인 빗물도 위험해요. 장마철에는 특히 더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싱크대와 주방 관리.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마른 수건으로 싱크대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표면만 닦는 게 아니라 모서리와 틈새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싱크대 배수구 주변이 특히 중요해요. 여기에 물때나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배수구 덮개를 들어보시면 가장자리에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닦아주세요. 셋째, 화장실 관리. 화장실은 습도가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시고 바닥에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변기 주변, 세면대 아래쪽, 타일 사이사이에 물기가 남아있기 쉬워요. 특히 세면대와 벽 사이에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와 함께 물기가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도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 해요. 넷째, 놓치기 쉬운 곳들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면 냉장고 물바지 같은 냉장고 뒤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물바지도 정기적으로 비워주세요. 에어컨 물바지도 확인해 주세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 후 물바지에 고인 물도 버려야 해요. 애완동물 물그릇도 주의하여야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물그릇도 매일 갈아주시고 주변에 흘린 물도 닦아주세요. 빨래 바구니도 꼭 확인하세요. 젖은 빨래를 오래 두면 그 습기도 모기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매일 저녁 모기 순찰을 해보세요. 집 안을 한 바퀴 돌면서 물기가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기를 닦을 때는 일반 수건보다는 마이크로파이버 천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물기를 완전히 흡수해서 습기를 남기지 않거든요. 둘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모기는 주로 벽에 붙어 있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기는 낮 동안에는 활동하지 않고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거든요. 벽면, 특히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나 가구 뒤쪽 같은 곳이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 장소예요. 여기서 쉬고 있다가 밤에 사람의 냄새나 체온을 감지하면 슬그머니 나와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를 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50cm, 가능하면 1m 정도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벽에서 쉬고 있던 모기가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물론 방이 좁은데 어떻게 침대를 벽에서 멀리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최소한 머리 쪽만이라도 벽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모기는 주로 얼굴이나 목 부분을 노리거든요. 자기 전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모기가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면 첫째는 이산화탄소, 둘째는 체온, 셋째는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특히 땀에서 나오는 젖산, 암모니아, 요산 같은 성분들이 모기를 강하게 끌어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기는 최대 50m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침구도 마찬가지예요.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를 자주 갈아주시고 특히 베개는 머리에서 나는 냄새를 흡수하기 쉬우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갈아주세요. 샤워 후에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기는 바람이 있으면 제대로 날아다니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분산시켜주기도 하고요. 다만 너무 강하게 틀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가장 약한 바람으로 설정하시고 타이머를 걸어서 2~3시간 후에 꺼지도록 해주세요. 셋째, 방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세요. 모기는 25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와 높은 습도를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습도 70% 이상인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기는 열대 지역에서 진화한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22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습도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모기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넷째, 문틈과 방충망을 점검하세요. 아무리 좋은 모기 퇴치제를 써도 모기가 들어올 구멍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문풍지로 문틈을 막고 방충망에 구멍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방충망 세탁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더러워진 방충망은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기를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더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기 퇴치 제품들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모기를 쫓는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앱들은 모기가 싫어한다는 주파수를 내보내는 원리인데, 한국곤충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모기 중에서도 33%만이 수컷 소리를 기피한다고 해요. 게다가 모기의 상태와 나이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고요. 무료 앱이라면 한번 써볼 만하지만 유료로 결제하시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자 모기 퇴치기들, 빛으로 유인해서 감전시키거나 가둬놓는 방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모기는 빛을 보고 달려들지 않아요. 모기는 밤행성 곤충이고 사람의 체온이나 이산화탄소, 땀 냄새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모기보다는 다른 날벌레들을 잡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모기향이나 액체형 전자 모기향을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시면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둘째,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하룻밤 내내 켜두시지 마시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켜놨다가 잠들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피부에 직접 뿌리는 기피제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하세요. 특히 상처가 있는 부위나 눈 주변은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첫째, 절대 긁지 마세요.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이 심해지고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둘째, 차가운 것으로 찜질해주세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물린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셋째, 알로에나 라벤더 오일을 발라주세요.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서 붓기와 가려움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모기 매개 질병에 더 취약하니까 고열이 난다거나 물린 부위가 크게 붓고 고름이 난다거나 전신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화학 살충제보다는 천연 재료로 만든 모기 퇴치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늘, 계피, 강귤류 껍질 등을 활용해 보세요. 둘째, 모기 퇴치 식물을 키우시면 1년 내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라벤더, 바질, 페퍼민트 등을 추천드려요. 셋째,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기 제거, 청결한 환경 유지, 문틈 차단 등 기본을 지키세요. 넷째, 모기에 물렸을 때는 긁지 말고 냉찜질로 응급처치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시중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성분을 확인하시고 환기와 사용 시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해충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제가 40년간 방역 업무를 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화학약품 없이도 충분히 모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시지 마시고 습관으로 만드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 갑시다.